나중에는 점차 강아지가 낑낑낑거리는 행동을 더 심하게 하거나 또는 그거를 더 넘어서서 빵빵 하는 형태의 요구적인 짖음으로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독 훈련사 이영호입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보호자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 강아지가 요즘 들어 제가 눈에만 안 보이면 낑낑거리거나 짖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게 강아지 분리불안이 생긴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가 분리불안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분리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문제 행동 교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극심한 아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지금 얘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러한 모습이 대부분 언제 나오냐면 어린 강아지들이 보통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울타리에 넣어놓고 키우거나 그럴 때 이제 보호자가 지나가거나 보호자가 떨어지게 되면 낑낑낑거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낑낑낑거린다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 나한테 다가와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보호자가 왜 조용히 좀 해. 아이고 일로 와 하고 안아주거나 뭐 토닥이거나 뭐 만져주거나 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 아이는 내가 낑낑낑거리며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차 강아지가 낑낑낑거리는 행동을 더 심하게 하거나 또는 그거를 더 넘어서서 빵빵 하는 형태의 요구적인 짖음으로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정말 심해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아지가 낑낑낑거리거나 또는 짖을 땐 어떠한 반응을 해주거나 뭔가 안아주거나 만져주거나 하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가 나갔다가 들어온 순간에 또는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온 순간에 강아지를 쳐다보지 않고 강아지를 만지지 않고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아예 무시를 하고 보호자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어떠한 행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TV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쉬고 있는 거죠. 이때 또 강아지가 슬금슬금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도 한번 툭 밀어내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아지한테 너가 낑낑낑낑대서 내가 다가온 게 아니야를 표현해주고 강아지가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게 됐을 때 그때 뭐 누구야 이리 와 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가 강아지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 만져주는 형태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아지 생각으로서 내가 낑낑낑거리면서 저 사람을 불러봐야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구나. 그러면 굳이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뭐 낑낑낑거리거나 뭔가 짖는 형태로 부를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도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분리불안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한 교육들도 해주시면 좋은데 이 교육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교육 내용은 바로 캔넬 교육입니다. 이 캔넬 하우스 교육을 통해서 강아지랑 보호자랑 어느 정도 분리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강아지가 그 분리되는 상황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강아지는 나중에 보호자가 떨어져 있건 보호자가 나를 두고 나가건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캔넬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단순히 거기다 간식을 던져주는 형태로만 교육하지 마시고 만약에 강아지가 어느 정도 캔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곳에 좀 머무르는 것도 계속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그 모습 자체를 그냥 보호자가 간식 줄 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일상적인 어떠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강아지가 그 캔넬 공간에 혼자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면 보호자가 밥을 먹을 때 강아지를 캔넬에 있게 한다. 또는 보호자가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때 강아지도 자기만의 캔넬에 있게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보호자가 침대에 누워서 잘 때 강아지랑 같이 자는 게 아니라
강아지는 자기만의 캔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만든다. 이런 형태로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강아지가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같이 적용해서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강아지는 보호자랑 분리되고 보호자랑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보는 것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아이는 나중에 충분히 보호자가 강아지를 두고 외출을 하더라도 낑낑낑거리거나 짖거나 하는 형태의 분리불안은 생길 일이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낑낑낑거리는 것은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나에게 좀 다가와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적인 행동이고, 이 요구적인 행동에 강아지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지 말아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시를 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가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불러서 나에게 다가오면 예뻐해주는 형태로 강아지가 낑낑낑 해봐야 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아지가 혼자만의 공간에서 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캔넬 교육 같은 거를 꼭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분리불안, 강아지의 분리불안에 대해서 지금의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만약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나중에 이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실제로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보호자님들이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릴 거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